병은 늘 우리가 잠든 사이에 스며듭니다.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밤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그냥 더운 날씨 탓이겠거니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숨이 찬 것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줄로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잠들기 어려울 만큼 숨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 기능은 이미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혈액 속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보호자와 상담을 이어가던 중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모기약을 틀고 주무셨어요. 잠이 들기 전 윙거리던 모기 소리가 거슬려서 모기 매트를 켜놓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폐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 중반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모기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지키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 어르신이 쓰신 제품 속엔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이 물질이 사실은 사람에게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의 몸은 더욱 민감합니다. 면역력도 해독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매일같이 이 화학물질을 들이마시면 폐는 천천히 약해지고 신경계가 예민해지며 간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담배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댓글로 그분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틀어놓던 모기약 하나가 결국 병실의 침대 위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바로 오늘 밤에도 당신의 방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뒤에는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모기를 쫓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조용히 삶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요. 젊었을 땐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힘이 약해지고 쌓이는 독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 기침이나 이유 없는 두통으로 오십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중 상당수가 오랜 시간 살충제를 사용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모기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써보고 확실히 효과를 본 자연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모기를 쫓을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 토마토 하나만 두었을 뿐인데 그 많던 모기들이 SP처럼 사라졌습니다.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토마토가 자신을 벌레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향 성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마치 독처럼 작용하죠. 작년 여름 제 어머니께서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셔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으셨지만
며칠 후엔 평생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하나를 반으로 잘라 그 단면을 침실 곳곳에 놓아두는 겁니다. 침대 머리맡, 창가, 옷장 앞처럼 모기가 잘 숨어드는 곳에 두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으깨즙을 내서 거즈나 화장솜에 묻혀 팔목이나 발목에 살짝 발라보세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지만 신기하게도 절대 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모기에 잘 물리지 않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부 차단과 내부 보호를 동시에 하시면 모기의 계절에도 한결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자다가도 숨이 턱 막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더라고요. 67세 이순자 여사님이 제 진료실을 처음 찾으셨을 때 밤마다 모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리고 주무시다가 결국 기관지에 염증이 심해져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자식들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다더군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엔 약도 대충 먹고도 멀쩡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살충제를 끊고 토마토를 활용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는 선생님, 모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을 모아두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난해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다시 찾아오셔서는 모기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양파 껍질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냄새는 모기에게 치명적인 독가스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양파 자를 때 눈물이 나는 것도 이 성분 때문인데요. 모기나 해충들은 이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요리하고 남은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통풍이 잘 되는 만이나 천 주머니에 넣어 현관문,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 걸어두면 됩니다. 거실 전체를 보호할 정도로 향이 강력하게 퍼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 양파 껍질이 있는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모기를 풀어두었더니 껍질이 있는 방에서는 모기들이 금세 도망가거나 기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한번 말려놓으면 이 백슬래시사인 3주는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가끔 주물러주면 향이 더 강해져 효과가 배가 되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 몸을 지키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별표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별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늘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던 분이셨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꼭 화장실에만 가면 모기가 따라붙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넘기셨지만 결국 어느 날 밤 심한 가려움과 두통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됐습니다. 늘 챙기셨던 분인데 작은 증상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죠.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 한 방울, 모기 한 마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요. 화장실 배수구나 부엌 싱크대 주변의 고인 물, 그 조그만 습기가 모기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입니다.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곳에 알을 낳고 번식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몸의 경고는 이렇게 일상 속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굵은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단지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닙니다. 습기를 빨아들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없애며 모기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천연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한 줌의 소금이 화장실의 공기를 바꾸고 여름의 불안을 지워줍니다. 71세 박기영 할머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모기 때문에 여름마다 욕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는데 소금 한 줌 뿌린 것뿐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없어질 줄이야.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그 미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물기, 작아 보이는 습기, 방심했던 구멍 하나가 생각보다 깊은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설거지 후, 세면 후엔 꼭 배수구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이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 장만하셨으면 합니다. 욕실 타일 사이, 모서리, 세면대의 오버플로우 구멍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살짝 뿌리시거나 간단한 마개로 막아주시면 그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설마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합니다. 놓치지 말자고.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군요.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문도 닫고 문도 닫았는데 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82세 최현종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 꼼꼼하신 분이었지만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시고 결국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집에 가보니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방충망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작고 미세한 구멍들이 있었죠. 바늘구멍 같은 크기였지만 모기에게는 충분한 통로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몸의 경고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충망 뒤에서 손전등을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기의 문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방충망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로 막아주면 되고 더 큰 구멍이라면 과감히 교체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투명하고 깔끔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틀 아래쪽 배수구멍, 현관문 아래 틈, 욕실 환기구, 에어컨 배수관 주변. 이런 곳들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숨겨진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실리콘으로 배수관 틈새를 막고 문틈 차단 테이프를 붙이고 환기구 방충망을 교체한 후에 모기를 거의 못 봤어요 하시는 어르신이 여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은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나름대로 건강을 잘 지켜왔다고 믿으셨습니다. 음식을 조심하고 약속도 줄이며 집안도 늘 청결하게 유지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여름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그 원인을 알았을 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름철 내내 작고 조용하게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코 지나쳤던 모기 문제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물주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장 입구, 노점 위에 매달려 있던 투명한 비닐봉지. 예전엔 그저 미신이라 여겼지만 과학적 근거를 들여다보면 이 물주머니는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의 굴절. 물을 담은 비닐 속으로 햇빛이나 전등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강한 반사광을 만듭니다. 이 반짝임은 모기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모기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반짝이는 빛, 흩어지는 반사는 곧 위험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착시 효과. 물주머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크게 확대되면서 마치 자신보다 큰 천적이 가까이 있는 줄 알고 황급히 달아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반신반의하실 수 있습니다. 71세 김씨 할머님도 처음엔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하셨죠.
하지만 실험 후 달라지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물주머니를,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물주머니가 달린 쪽에는 모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반쯤 채워 단단히 묶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한 높이에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도 핵심입니다. 현관문 위, 창문과 베란다 문 옆, 특히 빨래를 널어두는 베란다에 물주머니를 함께 걸어두면 모기에게 물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집안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조명 옆이나 천장 선풍기 근처에 걸어두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빛과 바람이 합쳐져서 모기를 완전히 차단해 줍니다. 사용 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탁해지거나 비닐이 느슨해지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씨 할머님은 그 이후로 여름마다 모기 걱정을 완전히 잊으셨고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해도 가끔은 모기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참고 긁거나 파스만 바르기보다는 정확한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77세이시 어르신도 모기에 물리면 항상 손톱으로 긁다가 상처가 나곤 하셨습니다. 가려워서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쓰신 뒤론 그 고통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누 고정법입니다. 모기 침 속에는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려움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성분은 산성입니다. 그런데 비누는 알칼리성이지요. 물린 부위에 비누 거품을 올려놓고 약 30초 후에 씻어내면 산과 염기가 만나 중화되며 가려움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약산성 비누보다는 옛날 세탁 비누처럼 조금 거친 비누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열 치료입니다. 히루딘은 약 50도 정도의 열에서 성분이 분해됩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물린 부위에 올려놓거나 드라이어에 따뜻한 바람을 적절한 거리에서 쐬어주세요. 다만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뜨거움과 반대되는 원리인데 얼음 찜질을 하면 피부의 신경 말단을 마비시켜 가려운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이때도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기보다는 야른 수건에 감싸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나이엔 그저 조금 불편한데 싶었던 증상이 어느 날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꾸 사소해 보이던 생활의 습관 하나가 모기처럼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보고 또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팁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쌓아온, 그리고 직접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며 확인한 삶의 기술입니다. 77세이시 어르신처럼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상처가 덧나 고생하던 분들이 손톱을 멈추고 거품을 올리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85세 장씨 할머님은 어느 여름날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여름밤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덕분이에요. 그 눈빛은 수많은 진료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모기 때문에 여름을 두려워하던 날들, 약 냄새로 뒤덮인 방 안, 켜진 스프레이 아래서 기침을 참던 밤들, 그것이 더는 당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여름엔 토마토 하나, 양파 껍질 한 줌, 굵은 소금 한 자락, 투명한 물주머니 하나로도 우리 몸과 공간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마음이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눕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리면 참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품 하나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차이는 몸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시 오셔도 언제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보내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불면을 끝내주고 어느 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정제된 삶의 순간이며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이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보듬어 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강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오늘처럼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깊이, 더 빛나게 해줄 테니까요.